반갑습니다. 준데일리의 남준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숄더 컴플렉스 파트 2고요. 바로 머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머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션, 올림 근육 그룹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퍼 트라페지우스랑 리베이터 스카풀라, 그다음에 룸보이드 근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근육이 각자 작용을 해도 어깨를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또 근육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깨를 올리게 되죠.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올림이랑 리베이터 스카풀라의 올림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긴장도가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약화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퍼 트라페지우스 자체는 이 쇄골 아크로미온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깨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슬로프트 숄더라고 해서 약간 A자 형태의 어깨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쇄골 자체가 약간 사선으로 조금 올라가 있죠. 그리고 레이즈드 숄더는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긴장도가 높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상태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워낙 있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승모근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이 쇄골의 끝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리베이터 스카플라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차이입니다. 리베이터 스카플라는 슈페리얼 앵글에 붙어 있고요.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아크로미온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터 스카플라나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이쪽 인설션에서 오리진 방향으로 잡아당겨지게 되면은 스카플라 자체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거 하나만 작용하게 되면은 어깨가 날개뼈가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로테이션 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만 잡아당기기 때문에. 하지만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경우에는 아크로미온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끝을 올리게 됩니다.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버드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어깨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깨냐에 따라서 어떤 근육이 긴장되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전처럼 이렇게 A자 형태의 어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상부 승모근의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리베이터 스카플라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다. 만약에 레이즈드 숄더가 되면은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고 리베이터 스카플라의 긴장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운동을 하게 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슈러그 동작만 하게 되면은 리베이터 스카플라만 자극이 되다 보니까 어깨가 오히려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서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팔을 내린 상태에서 슈럭 동작이 아니고 이렇게 오버헤드 상태에서 슈럭 동작을 해야 어퍼 트라페지우스까지 자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프레서 근육인데요. 디프레서 근육의 대표적인 근육은 로우 트라페지우스, 라티스무스 돌지, 팩토널리스 마이너, 서브 클레비우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네 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저는 라티스무스 돌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OKC 상황에서는 디프레서의 역할도 하고 암의 엑스텐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CKC 상황에서는 라티스무스 돌지가 일리아 크레스트 라인에서부터 기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고정점이 되어버리면은 안테리어 로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허리에 전방 경사가 심하신 분들이 라티스무스 돌지의 긴장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이 전방 경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광배근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디프레서 근육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TOS인데요. TOS는 쇄골 아래로 지나가는 서비컬 플렉서스가 있습니다. 서비컬 플렉서스는 쇄골 아래로 지나가면서 팩 마이너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팩 마이너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이 근육이 신경을 누를 수 있어서 팔로 쭉 저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스칼렌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들을 TOS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쇄골 아래로 신경이 내려가다 보니까 쇄골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런 A자 형태가 되어버리면은 이 TOS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이렇게 길게 늘어나져 있는 경우에도 TOS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등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어깨가 아래로 내려간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 근육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등 하부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많지만 이게 너무 과해져 버리면 어깨가 너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이게 2차적으로 TOS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어떤 근육이 긴장되어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팔이 저리다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몸을 보면서 어깨가 많이 내려가 있진 않는지 그리고 어디서 좀 많이 눌릴 만한지를 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트랙터인데 프로트랙터는 대표적으로는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있습니다. 이 세라투스 안테리어 자체는 팔을 앞으로 내밀 때 작용하는 근육이고요. 스카풀라가 그 리케이즈에 딱 붙어가지고 안정화를 이루면서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축 자체는 SC 조인트이고요. 이 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팔을 앞으로 내밀게 됩니다. 만약에 프로트랙션 동작을 하게 될 때 이 GH 조인트에서 그 과다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보다 이 SC 조인트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깨가 프로텍션 동작을 할 때 헤드가 많이 앞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 그러면 여기를 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GH 조인트의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힘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델토이드를 많이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푸시업 플러스 동작이나 푸시 동작을 할 때 세라투스 안테리어 근육을 써야 되는데 이 안테리어 델토이드 근육을 좀 많이 써서 그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의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불안정성이 생긴다는 건데 대표적인 테스트로는 숄더를 90도 에비덕션 한 상태에서 힘을 이렇게 저항을 가했을 때 스카풀라가 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깨가 다운로드 로테이션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델토이드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볼록 올라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푸시업 플러스입니다. 푸시업 플러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SA 근육이 너무 긴장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 델토이드 부분이나 안테리어 델토이드 아니면 다른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적절한 난이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카풀라에 문제가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스카풀라 디스키네시스인데요. 디스키네시스 자체는 스카풀라의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멀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 상관없이 이 어느 하나에서라도 그 스카풀라의 포지션이 좀 변경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숄더 거들의 머슬 임발란스를 많이 얘기하고요. 무브먼트 코디네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SA의 제기능이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디스키네시스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하부가 뜨는 타입 1,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이 뜨고 있는 타입 2, 슈페리어 앵글의 과도한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4의 경우에는 정상이거나 스카플러 모션 자체가 여기는 시메트릭 스카플러 모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노멀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미넌스가 로우 스카플라 쪽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메디안 볼더, 여기는 슈페리어 앵글. 리트랙터인데요. 리트랙터의 대표적인 근육은 미들 트라피지우스, 롬보이드, 로우 트라페지우스입니다. 각각의 근육은 리트랙터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룸보이드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다운로드 로테이션을 만들고요. 로우 트라페지우스의 경우에는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리트랙터이기 때문에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들고 미드 트라페지우스도 스카풀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2분의 1 위 지점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약간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든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버드 로테이션 근육입니다. 대표적인 근육이 세라투스 안테리어, 어퍼 트라페지우스, 로우 트라페지우스입니다. 어퍼 트라페지우스랑 로우 트라페지우스는 아까 또 설명드렸다시피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근육이 미드 트라페지우스, 로우 트라페지우스, 세라투스 안테리어 머슬들이 각각 힘을 주게 되면서 어워드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방금과 같은 근육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데요. 이걸 바로 커플 포스라고 합니다. 주로 회전문에 많이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특정한 근육의 방향이 각각 이렇게 힘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총 숄더 애비덕션이라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델토이드나 미드 트라페지우스나 로우 트라페지우스나 스트라투스 안테리어 어느 것 하나 상관없이 모두가 힘을 잘 써야지 어깨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다. 만약에 어깨 올리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델토이드에 문제가 있는지,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문제가 있는지, 미드 트라페지우스에 문제가 있는지, 로우 트라페지우스에 문제가 있는지, 스트라투스 안테리어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드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스카풀라 자체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러스 헤드 자체가 약간 이렇게 얹어져 있는 형태로 뛰게 되고 여기서 근육들이나 인대들이나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버드 로테이션이 부족한 A자 형태의 어깨를 가지게 되면은 스카풀라 자체가 다운로드 로테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게 되겠죠. 이 휴머러스 헤드 자체도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벡터가 떨어지게 되고 휴머러스 헤드 자체가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는 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운데로 가해지는 이 감압의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력을 버틸 만한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락 오버 로테이션이 되면은 휴머러스 헤드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이게 이제 임핀지먼트 신드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해서 팔을 올릴 때 여기서 과한 롤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한 롤링이 일어나게 되면은 슬라이딩이 비슷한 비율로 일어나야 되는데 비슷한 비율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해지던 슬라이딩의 비율만으로는 조금 힘들어지죠.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와져 있는 그 관절 헤드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와도 적절한 비율의 롤링과 글라이딩이 일어난다면 중심을 유지하면서 어깨를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많이 내려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롤링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롤링이 일어나게 되면 어깨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글라이딩이 되면 되지만 글라이딩의 원인이 아닙니다. 어버드 로테이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널 로테이터 근육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서브 스카플라리스가 있고 펙토널리스 메이저, 라티스무스 돌지, 그 다음에 테레스 메이저, 안테리얼 델토이드가 있습니다. OKC 상황에서 안테리어 로테이션 했을 때 근육이 잡아당겨지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 그림은 팔을 지지하고 몸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근육이 잡아당겨지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슬라이딩과 롤링이 반대죠. 여기는 롤링과 슬라이딩이 같은 방향입니다. OKC 상황에서는 오목면에 대해서 블록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롤링과 글라이딩, 슬라이딩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고 슈케시 상황에서는 블록면에 대해서 오목면에 움직이기 때문에 롤링과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터 근육입니다. 인프라스피너투스, 테레스 마이너, 포스테리얼 델토이드가 있습니다.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은 저희가 흔히 로테이트 커프 엑서사이즈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익스터널 로테이터 운동을 하고 나서 분명히 로테이트 커프 엑서사이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스테리얼 델토이드의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로우 트라페지우스의 기능을 좀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 트라페지우스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포스테리얼 델토이드의 근육 기능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 리트랙터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스카플라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날씨에 코트를 입잖아요. 코트를 입게 되면 팔을 깊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깨 뒤쪽 후면부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터 커프는 대표적인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고 팔이 움직일 때 이 휴머러스 헤드 자체가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슬라이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팔을 올릴 때 이 롤링이 일어나게 되는데 롤링만 그대로 일어나게 되면 여기 아크로미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슬라이딩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어깨를 아래로 집어내려주죠. 어깨를 아래로 집어내려주면은 중심을 유지하고 이 헤드가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면서 어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을 해주는 근육 그룹이 바로 서브스카플라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테레스 마이너와 같은 로테이트 커프 그룹입니다. 만약에 롤링은 잘 되는데 슬라이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로테이트 커프의 기능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 말고도 어깨가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그리고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어깨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근육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깨에 있어서 코어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은 엘보고요. 다음 시간은 제가 엘보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